달마시안을 위주로 브리딩을 하고 있는 크레뱅이라고 하고요. 부산에서 브리딩하고 있는데 입양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계셔서 서울에서도 브리딩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로 뭐 이사를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직접 가는 건 아니고 친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분담해서 하고 싶기도 하고요. 경남권이나 대구까지는 웬만하면 제가 직접 차차로 이렇게 들고 와서 드리거든요. 네. 개체 보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개체 한번 보여드리면서 해야지 네. 뭔가 나중에 트러블도 없고 문제도 안 발생하니까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배송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랑 이제 서울에서 같이 브리딩을 하게 되면은 친구가 직접 와서 서울 입양자분들께 데려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 친구도 지금 크레를 키우고 있는 네. 그렇게 얘기가 잘 돼서 좀 두 분이서 좀 좋은 방향을 갔으면 좋겠네요. 네. 크레뱅이 뜻은 있나요? 원래 제가 그 게으름뱅이였거든요. 게으름뱅이라고 하니까 입양자분들이 진짜 게으른가? 이렇게 진짜 약간 조금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 사람 브리딩 게으르게 해. 저 사람 청소 안 해. 한번 입양자분이 오셨는데 그 초등학생이었어요. 네. 어머니랑 같이 오셨는데 네. 어머니한테 저를 소개할 때 게으름뱅이야. 저를 말하는 건 맞는데 애기가 이렇게 말하니까 나 게으름뱅이 아닌데. 원래 처음에 게으름뱅이를 지은 이유가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좀 게을러요. 뭐야? 생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게으르지 그렇다. 말자. 네. 실제로 제 삶의 전반적인 태도는 조금 게으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대변하는 말이긴 한데 판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크레뱅이로 뱅이라는 단어가 참 귀엽고 좋은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유지시키자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아요. 입에 감겨요. 그래서. 크레를 시작하게 된 계기, 그중 왜 달마인지. 그 친구 덕분에 도마뱀이라는 걸 접했는데 비어디 드래곤도 있었고 해키 모니터 같은 모니터들도 있었는데 키워오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조금 부담스럽고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을 이제 다시 분양 보내고 섭섭한 느낌을 어떤 개체로 채워줄까 많이 찾아보다가 레게는 그때 당시에 제가 입양할 때 좀 활성화가 많이 된 상태여서 남들이 다 하는 거 좀 하기 싫었거든요. 레게보다는 크레를 해보자. 크레를 키우다 보니까 또 브리딩에 욕심이 생기고 나도 하나의 라인을 잡아서 브리더로 한번 성장해보고 싶다. 어떤 라인이 좋을까 이렇게 막 찾던 와중에 사람들이 이제 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어서 왜 부정적일까 해외 개체들도 많이 찾아보니까 오히려 해외 개체들은 국내 개체들과는 다르게 달마시안 분야에서 되게 활성화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선호도도 상당히 높고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제로 예쁜 애들이 많아요. 해외에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개체들을 입양해서 우리나라에도 조금 달마시안을 좀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불더가 되고 싶은 제 욕심과 좀 맞물렸었죠. 네, 그래서 달마시안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달마시안과 슈퍼 달마시안의 구분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 제가 생각하는 기준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은 단순히 이제 점의 수로만 판단을 많이 하세요. 점이 한 97개 정도 되는데 얘를 주달로 봐도 될까요? 하는 질문이 실제로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97개 다 세어보고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다시 세면 10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그 기준은 조금 명하지가 않은 것 같다. 저만의 기준을 한번 세워보자 했는데 이건 이제 저만의 기준입니다. 네. 우선은 베이스가 예뻐야 돼요. 달마시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쨌든 베이스가 하얀데 베이스라고 표현하기는 어쨌든 하얀색 색감에 검은색 점들이 박힌 애들인 맞아요. 거잖아요. 그 아이들에 부합하려면 우선은 베이스가 깔끔한 단색이어야 된다. 점의 수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베이스가 단색이고 깔끔하면 점이 진짜 한두 개만 있어도 정말 예쁘거든요. 네. 그래서 제 기준은 베이스 색깔이 예쁘냐 안 예쁘냐 그리고 그 베이스가 깔끔하고 단색이냐 무늬를 가지고 있느냐 네. 그 차이가 저는 슈퍼 달마시안이냐 아니냐 좀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달마 인기도의 변화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도 요즘 그 인기도에 대해서 실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 제가 대답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초반에 제가 브리더들을 모으는 시기에는 정말 인식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정확히 연도가 그러면 18년도, 19년도쯤이었죠. 네, 그쯤이네. 네, 그때는 오히려 점이 있으면 분양가라든지 퀄리티가 낮아지는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뿐만 아니라 달마시안 브리더분들이 몇몇 생기면서 그 인식을 많이 좀 바꿔놓은 것 같아요. 점이 있는데 얘 너무 이쁘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안 이쁜 개체는 아니었네? 너무 매력적인 개체였네? 하고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부가적인 요인으로는 대중적인 목표종에 대한 사람들이 좀 인식이 좀 질린다? 이런 인식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원래 눈도 안 주던 개체들한테 이제 시선을 좀 봐주시는 이런 인식이 좀 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 최근에는 정말 달마시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왕 문의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 진짜 뿌듯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별로 안 유명할 때 그럴 때부터 해오셨는데 그 과정을 다 함께 해오시고 있으시니까 좀 왜 여자분들이 달마계를 좋아할까요? 근데 그거는 저도 진짜 많이 생각했거든요. 네. 감을 못 잡겠어요. 왜 그런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통통한 애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맞아. 귀엽다. 예쁘게 딱 각도 잡아서 찍을 때 잡히는 뱃살 있죠. 맞아. 한 분은 그 뱃살 있는 애를 보여주면서 얘 아니면 입양 안 한다. 무조건 얘 달라 이래가지고 얘보다 퀄리티가 더 좋은 애를 소개시켜도 난 저 뱃살이 갖고 싶다. 이러시는 분도 와, 계셨어요. 이쁜 애를 데리고 가셔서 뱃살을 많이 만들 수도 있다. 만들 수도 있다. 난 당장 저 뱃살을 원한다. 동화뱀들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퀄리티를 볼 것이고 두상을 보고 근데 뱃살을 갖고 싶다는 분도 계셔서 진짜 신기하다. 요거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데이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필요성을 느낀 뒤로부터는 입양자분들이 여성분일 때 왜 달마시안이 좋아요라고 여쭤보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너무 이쁜데요? 뭐 이렇게 너무 이쁜데요? 뭐 이렇게 말고 하시는 너무 이렇게 말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쁘냐고요? 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 댓글로 이렇게 그 사유를 좀 적어주시면 저도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구독자 수가 많지. 한술입니다. 달마에서 나오는 스팟의 종류별 특징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5개 정도 스팟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 작은 크기의 검정 스팟, 그러니까 일반 그냥 스팟이죠. 블랙 스팟이라고. 네, 일반 블랙 네. 스팟이죠. 두 번째는 그 검정색 스팟이 사이즈가 많이 큰 네. 목물을 이제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의 잉크 스팟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색깔이 진하지는 않은데 베이스색이 약간 녹아드는 희미한 올리브 스팟이 바로 오일 스팟이에요. 네, 오일 스팟.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레드 스팟. 칠리 스팟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레드 스팟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블루스 아이 스팟. 검정색 스팟 안에 빨간색 스팟이 같이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스팟까지 해서 총 5개 정도. 페일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페일라인이랑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페일 라인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네. 정확한 답변은 아닐 수도 있는데 우선은 페일 라인은 단색의 베이스랑은 다른 라인이에요. 조금 노랗고 하얗다고 해서 그걸 페일 라인으로 부리지는 않고요. 네. 페일 라인의 도상으로 넘어가 보면 어쨌든 그 개체도 우연치 않게 엄청나게 하얀 개체가 나왔겠죠. 그 개체들을 선별적 브리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창백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라인의 후손들이 정말 페일 라인인 거고 네. 일반적으로 말하는 좀 단색이 좀 밝다? 이건 이제 페일 라인이 아닌 거죠. 레드 계열이나 옐로우 계열에서도 색깔이 빠지면 하얗긴 한데 조금 파업시키면 좀 티가 나잖아요. 페일은 확실히 파업이 돼도 유지가 되겠네 좀. 페일 라인 특징이 파이어 다운이 됐을 때는 완전 새하얀데 파이어 업이 되면 약간 노란빛을 띄어요. 약간 바나나색처럼 노란색을 띄거든요. 그런 게 또 이제 일반 옐로우랑 또 구분되는 거예요. 구분이 됩니다. 깔끔함의 정도가 네. 차원이 달라요. 파이어 업이 되더라도 얘는 무조건 페일 라인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정도의 깔끔함이 있어요. 사실 조금 더 고급화된 그걸 봐도 된다 그런 페일을. 맞아요. 그 라인이 확실히 잡힌 종이다 보니까 훨씬 고급화 종이죠. 무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중요함을 아직까지 체감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달마시안뿐만 아니라 다른 형질을 가진 개체들을 보면 무대의 중요성을 늘 실감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스스로 체감이 되진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이질 않았어요. 10년차 정도 돼야 제 라인이 생기고 내 라인을 쭉 봐왔을 때 무대가 중요하구나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단계에서 제가 달마시안에서 무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확언하는 단계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너무나 솔직한 답변 진짜 감사드려요. 달마 이외에 다른 라인은 아예 브리딩할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제가 생각을 한 게 두세 마리 아잔틱 그룹을 타서 네. 분양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 나는 한 마리에 막 2-30만 원에 분양하는데 쟤들 뭐 공이 몇 개 더 붙은 거야? 한 개도 아니고 2개가 너무 붙어보니까 아주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아잔틱을 한번 해볼까? 네. 라는 많은 고민을 솔직히 했어요. 이게 공짜는 없다라는 이 항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는 없다 절대. 너무 이게 지금 구조가 이상하다. 이거 말이 안 된다. 맞아요. 어딘가 잘못됐다 분명히. 내가 이걸 발 담그는 순간 최고점이다. 그거를 한 번만 참았더니 네. 그 최고점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좀 들고 음. 제 라인을 모집하다가 위기가 왔던 순간이 바로 그 재작년, 재작년에 아잔틱을 한번 타볼까 했던 순간이 있는 거예요. 또 아잔틱 말고도 릴리나 또 노멀 노나도 다양하니까요. 네. 전혀 생각이 없으세요?
페일라인 네. 한번 해보죠. 근데 진짜 뭐 어쨌든 뭐 뚝심이 있네요. 뭐 달마로 끝장을 내겠다 이런 마인드네요, 좀. 전 네. 달마하고 나서부터 솔직히 네. 어떻게 하면 예쁜 달마를 더 입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좀 이상하죠. 그래도 열린 결말로 이렇게 해야 나중에 뭐 크레뱅이 아. 안 변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정말 달마밖에 안 할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 휘핑크림님이라고 알죠. 1, 2를 정말 잘 브리딩 하시는 분인데 하나의 점도 없이 정말 채도 높은 흰색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1, 2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저기에 점이 있다면? 약간 이 생각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정말 달마밖에 안 할 거예요. 예뻐서 비싼가요? 비싸서 예쁜가요? 이 질문에 대한 크레뱅이님의 답변은 이제 당시에 그 아잔틱 가격이 상당히 높았을 때 또 그냥 잘 튀기네요. 아니 이제 좀 반감이 좀 있었어요. 아잔틱보다 제가 보기에는 내 애들이 너무 예쁜데 네. 약간 홀대받는 느낌이 드니까 네. 아잔틱 브리더 분들에게 또는 그 환상을 가지고 계시는 입양자 분들에게 일침을 날린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한번 글로 적어봤었는데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신고프다고 해서 비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브리더들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더들은 목적이 이런 신고프들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이 가치가 높을 수는 있는데 취미로 키우시는 분들이 굳이 아잔틱을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 이건 제 기준입니다. 왜냐면 네. 아잔틱이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죠. 아잔틱뿐만 아니라 뭐 트위칼도 마찬가지고 달마도 마찬가지고 자기 눈에 이쁜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이 적당한 가격을 주고 입양을 했을 때 자기 만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네. 그게 합리적으로 입양을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침착맨이신 것 같아요. 약간 좀 침착하게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MBTI가 좀 그런 쪽이라 혹시 여기 MBTI 전문가가 아니 저 계셔가지고 INTJ거든요. 사회생활 못하시지 않으세요? 사회생활 진짜 못해요. 아잔틱보다 달마가 훨씬 이뻐 이게 아니라 네, 무작정이니까 네. 그냥 단편적인 답변이 아닌 거죠. 네, 맞아요. 그게 아니라 입양을 하실 때 유행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글을 적었어요. 박람회는 어떻게 생각해보신 거예요? 박람회는 네, 이제 후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때도 이제 그 이제 아잔틱 가격이 높아지고 이제 좀 나도 가만히 지금 명제에 있을 순 없다. 난 명치가 어디 있는다. 서울로 가자. 내가 간다. 나도 서울에 간다. 다 싫어가지고 갔죠. 뭐 재밌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로만 본 사람들도 바로 옆에 있고. 무슨 님. 네, 뭐 바로 옆에 있고, 뭐 네. 맞은편에 뭐 유명하신 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너무 일단 재밌었고. 근데 재밌는 반면에 제 개체들의 특색을 보여주기에는 온습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반대로 타이어다운이 좀 유리한 상황이 네, 같죠. 조금 여건이 좀 안 좋아서. 네. 근데 지나가시는 분들마다 발걸음은 늘 멈추세요. 오빠 너무 신기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입양은 잘 안 해요. 가시더라고요. 갔다 오면 좀 스트레스 받겠다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애들 더 파이어되고 이러니까. 아니 왜 이래 앞으로는 그래서 조금 박람회에 대해서 조금 더 그게 회의적이시네요. 제가 화이트 포톨 프로젝트를 하면 걔들은 파이어업이 돼도 예쁘니까 맞아. 걔들이 좀 제 메인 개체로 이렇게 자리 잡을 때쯤이면 걔들 데리고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우선은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왜냐면 제가 스스로 이렇게 연구하고 브리딩하고 키우고 하는 건 자신 있는데 박람회 정말 많이 나가고 친해지고 이런 걸 잘 못해요.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문의를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늘 이렇게 거절해 왔었는데 제안 주셔가지고 피아노크레님이 이제 어떤 동영상을 찍었나 한번 봤는데 제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감사해요. 일단 그게 가장 커서 제가 좀 많이 부담되지 않을 것 같다. 재밌게 분위기를 이끌어 주실 것 같다. 해서 일단은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어쨌든 파충류도 포유류 같이 반려동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인식이 좀 바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청결한 환경, 개체를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게 작년, 재작년을 거치면서 좀 돈 쪽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개체를 입양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룹 입양을 하고 싶다, 저 돈은 준비돼 있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분양 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조금 더 반려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이랑 시간도 좀 종종 가지고 소통을 좀 하시면 좀 더 재밌는 파충류 맞아요. 생활이 되지 않을까. 크리뱅이 하니까 지금 뱅뱅뱅이 생각나서 뱅뱅뱅 이러면서 올라오랬거든요. 재밌을 것 같은데. 할까요? 뱅뱅뱅 아니 같이 해야지. 저도 뱅뱅뱅 크리뱅이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잡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수도마뱀이라고
중간 뜯혀 있는데 그건 네, 하이엔드 릴리가 유사하게 생겼지만 좀 이게 상태예요? 다르게 텐저린 타입이에요. 정말 이제 메이커